이것은 한 그릇의 국밥에서 시작된 30년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 신림동의 한 고시원, 3평 남짓한 좁은 방 안에는 작은 노인 한 명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김영자, 79살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에는 낡은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단 한 줄의 메시지만이 떠 있었습니다. 이 번호는 차단되었습니다. 전화를 건 상대는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김영자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괜찮다고, 곧 아들이 돌아올 거라고.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버려졌다는 것을. 벽에 걸린 낡은 달력에는 11월 15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새 한 달이 흘러 있었습니다. 한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김영자는 아들 이준석의 강남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40평짜리 고급 아파트. 하지만 그곳에서 김영자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최수진은 시어머니를 노골적으로 싫어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친구들도 못 불러요. 늙은이 냄새가 집안에 배잖아요. 아들 준석은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나가실 일이 있어요. 준석이 그렇게 말하며 어머니를 차에 태웠을 때 김영자는 곧 돌아올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니? 검진 받으러요. 금방 돌아올게요. 하지만 차는 병원이 아닌 신림동의 허름한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고시원 앞에 도착한 준석은 짧게 말했습니다. 한 달만 여기 계세요. 집 공사 때문에요. 그는 첫 달 월세 25만 원만 내주고 어머니의 짐 하나만 내려놓게 한 뒤 서둘러 차 문을 닫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전화는 차단되었고 주소는 이전되었으며 보험마저 해지되었습니다. 일주일 뒤 김영자는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SNS를 통해서였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같은 힐링타임 둘만의 시간. 그 순간 김영자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것을, 자신이 완전히 버려졌다는 것을. 사실 이 모든 계획은 며느리 최수진의 머릿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은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와의 동거를 거부했습니다. 절대 늙은이랑은 못 살아요. 그녀는 남편 준석을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먼저예요, 오빠. 시어머니는 이미 인생 다 사셨잖아요. 요양원에 보내요. 하지만 준석은 망설였습니다. 요양원비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진이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고시원은 어때요? 훨씬 저렴하잖아요. 하지만 이래서 마마보이라는 소리 듣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좋으면 엄마랑 사세요. 결국 준석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수진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전세보증금 1억 원. 그녀는 그것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 몰래 도장을 훔쳤습니다.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1억 원을 자신의 명의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이제 저 늙은이는 빈털털이야. 버려도 찾아올 힘조차 없을 거예요. 그리고 준석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막지 않았습니다. 침묵도 죄였습니다. 방관도 공범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을 30년 전으로 돌려봅시다. 서울역 앞.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11살 소년 한 명이 길가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현우였습니다. 그는 부모를 교통사고로 잃은 뒤 어느 친척도 책임지지 않아
거리로 내몰린 아이였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그렇게 모두가 등을 돌렸습니다. 소녀는 3일째 굶고 있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쓰레기통을 뒤지던 그 순간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얘야, 뭐하니? 소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배고프니? 소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는 소년의 작은 손을 잡고 근처 국밥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아주머니, 국밥 하나 주세요.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소년 앞에 놓였습니다. 소년은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배탈 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자는 국밥값 6,000원을 내고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얘야, 사람은 밥부터 먹어야 산단다. 그리고 자신이 일하는 식당 주소를 적어 주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여기로 와. 아줌마가 밥은 줄게. 그 여자가 바로 김영자였습니다. 그날의 국밥 한 그릇이 한 소년의 운명을 바꾸게 될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그날 이후 현우는 김영자의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이었습니다. 소년은 설거지를 하고 홀을 닦고 배달을 다녔습니다. 김영자는 그 대가로 현우에게 밥을 주고 잠잘 곳을 주고 학교에 보냈습니다. 공부해야 사람 구실한단다. 하지만 현우가 16살이 되던 해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김영자가 식당을 접은 것입니다. 아줌마, 왜 가게를 닫으세요? 아줌마 아들이 아프대. 내가 가서 간병해야 해. 그럼 저는요? 너는 이제 컸잖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김영자는 마지막으로 현우에게 300만 원을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받고 내 길 가렴. 아줌마, 꼭 갚을게요. 꼭요. 됐어. 그냥 잘 살아라. 그게 아줌마한테 갚는 거야.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현우는 그날 이후 김영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 약속을. 세월이 흘렀습니다. 현우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검정고시를 거쳐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에 들어갔고 졸업 후 IT 스타트업을 창업했습니다. 10년 동안 죽으림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HY 테크, AI 빅데이터 분야의 선두주자, 직원 300명의 기업, 자산 1,200억 원. 현우는 백만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하루도 김영자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 건물 로비에는 오래된 국밥집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 적힌 문구, 이 국밥 한 그릇이 나를 살렸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대표님이 어린 시절 거리의 소년이었다는 것, 한 여인의 국밥으로 살아났다는 것. 대표님, 그 은인 찾으셨어요? 아니, 아직이야. 현우는 30년 동안 김영자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름도 주소도 몰랐습니다. 그저 희미한 기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이 다시 두 사람을 이어주었습니다. 현우는 노인복지재단에 10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저소득 노인분들께 매월 생활비를 지원해 주세요. 며칠 후 재단에서 수혜자 명단이 도착했습니다. 현우는 무심코 명단을 훑어보다가 한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김영자, 79세.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첨부된 사진을 본 순간 현우의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절대 잊을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현우는 즉시 달려갔습니다. 신림동 고시원.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저, 오래전에 서울역 앞 국밥집에서.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김영자는 현우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그때 그 꼬마? 네, 저예요. 어머니. 두 사람은 30년 만에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우는 김영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곳에 계세요? 김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내가 아들한테 버림받았단다. 뭐라고요? 한 달 전에 여기 두고 가버렸어. 현우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어머니가 어떤 분인데. 됐어.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어머니,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준석이. 이준석이야. 낯익은 이름에 그 순간 현우는 얼어붙었습니다. 이준석? 그 이름은 자신의 회사 마케팅팀 과장의 이름이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현우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회사 HR 파일, 주민등록 조회, 가족관계 확인,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이준석, 45세, 배우자 최수진, 38세. 그들은 바로 김영자의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현우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준석 마케팅팀 과장, 수진 홍보팀 대리. 현우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죄악들이었습니다. 현우의 조사는 빠르고 철저했습니다. 첫 번째 죄, 노인유기. CCTV 영상이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고시원 앞에서 어머니를 내려놓고 냉정하게 떠나는 준석의 모습, 그리고 그날 밤 끄는 제주도행 비행기 티켓. 두 번째 죄, 횡령. 수지는 시어머니 명의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위조된 서류들, 몰래 찍힌 도장. 세 번째 죄, 회사 자금 유용. 수지는 회사 법인카드로 명품백을 구입했습니다. 준석은 회사 출장비를 부풀려 차액을 착복했습니다. 지난 1년간 이들이 빼돌린 금액은 무려 3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네 번째 죄, 부정거래. 준석은 회사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있었습니다. 계약을 따내주는 대가로 챙긴 리베이트였습니다. 다섯 번째 죄, 세금 탈루. 부부는 시어머니 명의로 가짜 사업자를 만들고 허위 소득을 신고했습니다. 현우는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전 직원 소집 회의. 준석과 수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에 300명의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현우 대표가 단상에 올랐을 때 실내는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한 장의 사진이 떴습니다. 노인의 얼굴, 김영자였습니다. 이분은 제 은인입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년 전 거리의 소년이었던 저에게 국밥 한 그릇을 주신 분입니다. 이 한 그릇의 밥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직원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분의 아들이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고시원 앞 CCTV 영상. 노인을 내려놓고 떠나는 남자. 화면이 줌인되었습니다.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준석.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주도 호텔 로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준석과 수진. 힐링타임 둘만의 시간. 어머니를 버리고 여행을 간 거죠. 회의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또한 현우는 계속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회사 돈을 횡령했습니다. 증거 자료들이 쏟아졌습니다. 법인카드 내역, 허위 출장비 청구서, 리베이트 계좌 이체 내역, 회사 기밀을 유출했고 협력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으며 어머니의 재산까지 빼돌렸습니다. 준석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대표님, 제발. 수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사생활 침해잖아요. 사생활? 현우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들이 회사에서 저지른 건 범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우는 두 사람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당신들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검찰이 기소했으며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신문 기사에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효도기업 HY테크 직원, 노무유기, 어머니 버리고 제주도 여행, 횡령 배임 노인 학대 혐의, 준석과 수진의 얼굴은 모자이크 없이 전국에 공개되었습니다. 댓글창은 폭주했습니다. 인간 쓰레기, 어떻게 부모를 버려? 사형시켜라. 지옥 가라. 수진의 지인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너 미쳤어? 어떻게 시어머니를? 연락하지 마. 준석의 친구들도 떠났습니다. 야, 너 완전 인간 쓰레기네.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아파트 주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사람들. 뉴스 나온 그 집 맞지? 에휴, 같은 건물에 산다는 게 창피해. 며칠 뒤 아파트 출입문에 쪽지들이 붙었습니다. 불효자 나가라. 인간 쓰레기 꺼져. 세상이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어머니를 버렸던 것처럼 법정에 섰을 때 두 사람은 이미 패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검사는 엄중히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이준석은 생물학적 어머니를 유기하고 어머니 명의의 재산을 횡령했으며 회사 자금을 유용했습니다. 피고인 최수진은 횡령과 배임 그리고 공문서 위조의 공범입니다. 노인복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공문서 위조죄로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준석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판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수지는 버럭 소리쳤습니다. 저는 억울해요. 저는 며느리일 뿐이에요. 왜 제가?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라는 이유로 범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준석 징역 4년, 최수진 징역 3년, 추징금 1억 3천만 원. 두 사람은 법정에서 끌려나갔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심판은 법정 밖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우는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회사는 준석과 수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횡령액 3천만 원의 3배, 총 9천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도 진행되었습니다. 김영자 명의로 빼돌린 1억 원, 이자를 포함하여 1억 2천만 원 청구, 신용불량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고 신용카드가 정지되었으며 대출 상환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부동산이 압류되었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가압류되었고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준석과 수진의 실명과 사진이 퍼졌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이 사람들 회사에서 일했어요.
식비 안 내고 밥만 먹었어요. 뒷담화 엄청 심했어요. 후배들 갈궜어요. 모든 것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숨겨진 죄악들이 빛 아래로 끌려 나왔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준석과 수진은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먼저 요구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당신만 아니었으면 나는 멀쩡했어. 당신이 엄마 버리자고 했잖아. 준석도 맞받아쳤습니다. 당신이 먼저 말했잖아. 요양원 보내자고. 돈 빼돌린 것도 당신이야. 나는 그냥 모른 척한 것뿐이야.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마침내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수지는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친정 부모마저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까지 창피해 죽겠다. 당분간 오지 마라. 준석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직업도 없어졌으며 친구도 모두 떠났습니다. 그는 이제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매일 술만 마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준석은 용기를 내어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현우가 마련해준 따뜻한 집 앞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문이 열렸습니다. 김영자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준석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한 번만. 김영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석아, 네. 너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다. 어머니, 나는 내 아들을 하나 잃고 진짜 아들을 얻었다. 김영자는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준석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이 진짜 복수였습니다. 법이 내린 형벌보다 더 무거운, 돈으로 갚을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의 상실이라는 견디기 어려운 가장 큰 벌이었습니다. 한편 김영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현우가 마련해준 집, 따뜻한 30평 아파트, 거실에는 큰 소파와 TV가 있었고 방에는 푹신한 침대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현우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따끈한 국밥 한 그릇. 김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먹었습니다. 현우야, 이제 그만해도 돼. 아니에요. 제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30년 전 그 국밥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께 평생 국밥을 끓여드릴게요. 김영자는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어머니, 이사 오세요. 응? 제 집에 저희 엄마라고 생각하고 같이 살아요. 그래도 되겠니? 어머니는 제 진짜 어머니예요. 혈연보다 더 깊은 게 은혜잖아요. 김영자는 마침내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아들을 얻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준석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출소 후 아무도 고용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검색하면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그는 매일 어머니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다가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내렸습니다. 30년 전 그날처럼 준석은 편의점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현우였습니다. 일어나세요. 국밥 사드릴게요. 뭐요? 어머니가 당신을 걱정하세요. 어머니가? 네. 밥은 먹는지, 잘 곳은 있는지. 준석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우는 준석을 국밥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요, 국밥 2개요.
뜨끈한 국밥이 나왔습니다. 드세요. 준석은 떨리는 손으로 국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당신을 생각하세요. 그러니 이제라도 사람답게 사세요. 이 국밥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준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전 그 소년에게 국밥을 준 여인처럼 현우는 이제 그 여인의 아들에게 국밥을 주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은혜로. 김영자의 집 거실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영자, 현우, 그리고 현우의 아내와 아이. 할머니, 이거 제가 만든 카드예요. 어머, 고맙구나. 카드에는 어설픈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김영자는 그 카드를 품에 안았습니다. 현우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그럼, 정말 행복하단다. 30년 전 국밥 한 그릇이 이렇게 돌아왔구나.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국밥의 온기가 평생 남을 것처럼. 이것이 바로 한 그릇의 국밥이 일으킨 기적이었습니다. 작은 선행이 30년 후 돌아온 은혜였습니다.